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더 살롱에서 김태형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국내를 싹 정리한 다음에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망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망상이 있다. 그래서 천공이 이미 지령을 내렸습니다. 2025년 통일을.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윤석열이 2024년을 통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마지막에 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2024년 빨리 해야 됩니다. 천공의 예언을 실현하려면. 내년에 전쟁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게 망상에 사실은 머무르는 측면이 있었는데 캠프 데이비드 가서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뭐 지금 한일 군사동맹이 거의 완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부쩍 힘이 나는 거죠. 이거 될 것 같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국 형님들도 밀어주시는데 북이랑 한번 붙어보면 통일 대통령도 가능하겠어. 이러면서 지금 전쟁열이 좀 들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윤석열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흥분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서 윤석열은 위험해요. 독도 같은 것도 진짜로 줄 수가 있어요. 일본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여기 반발이 일어나면 뭐 계엄령을 선포하든 도발을 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 주지는 않더라도 네, 뭐 거의 같이 뭐 쓰는 군사기지 이런 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동 군사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정도는 일본, 서도는 우리 지금 야금야금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뭔가 하여튼 독도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조형문들을 다 치운다는 게 네. 지금 지하철역만 6개 치워졌다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우연히 이게 치워집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니까.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악착같이 일본한테 빌붙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결해서 북을 점령하겠다는 망상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위대한 대통령을 나무란다? 그래 영구 집권하겠다 내가 이승만 같은 거. 설마. 자, 김준영 의원도 자체 제작한 윤석열 정부 친일 반공 관계도에서 이승만 건국은 한미, 박정희 산업화는 한일, 윤석열 흡수 통일은 한미일이라고 구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심리학자의 분석처럼 흡수 통일을 통해 영구 집권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의 최대 갈등 요소인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민 시위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통해 전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인 것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것에 비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듯하지요. 그러니 독도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서 흡수 통일까지의 계략과 야욕을 뽑아낼 고구마 줄기인 것이고, 그러니 이를 간파한 이재명이니 병상에서 긴급 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 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은 독도 문제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당 차원 조사단을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는 데 국방위 등 각 상임위가 있지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 필요한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분야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역으로 전 분야에서 독도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독도에 있어 이재명 대표의 주관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민방위 교제는 국가 문서잖아요, 그죠? 민방위 교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노랗게 표시된 걸 썼다. 근데 지금은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 공문에 일본 땅이라고 써져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문서 가지고 이게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교재에도 분쟁 지역이라고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군들한테 이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는 가르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일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 관료가 아니고 관료의 얼굴을 한 간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내리고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중에 역사적 근거가 돼요. 어떻게 해놔야 돼요?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엄벌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반박 자료가 됩니다. 김민웅 교수는 한일 독도 밀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독도 문제를 놓고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조처와 움직임은 독도 팔아넘기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1단계가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독도 표시나 설치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도 소규모로 몰래 하고 있는 판에 이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일 군사 훈련을 보다 강화하다가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면서 일본에게 넘길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임이 온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이런 의혹은 과도하지 않으며 도리어 속히 따져묻고 그럴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긴급하게 제동을 걸고 탄핵 소추에 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대한 태도도 관건적인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에게 최소한의 경고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헌법 수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밀약이 없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는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독도 설치물 제거는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는 역사의 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 자체입니다. 그걸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움직임은 수상함을 넘어 국가 변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이유는 날로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탄핵합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친일 정권에서 울분이 터져 이제는 피폐해진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을 통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힘내고 진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쓰기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